안녕하세요. 미국 주시러 온 태학이 미주은입니다. 미주은 패밀리 여러분들 즐거운 마음으로 주말 보내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에요. 바이러스가 찾아오기 전까지는 주중하고 주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좀 상반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주중에는 우리가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산적인 활동에 집중을 하고요. 그러다가 이제 주말이 찾아오면 그에 대한 그 보상 심리라고나 할까, 우리가 소비 활동에 굉장히 많은 신경을 썼던 것 같습니다. 소비 활동을 한다는 것은 이제 돈을 쓴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돈을 지출하면서 우리가 구하고자 했던 것은 긍정적인 자극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뭐 새로운 물건을 산다든지 아니면 경험을 돈을 주고 사면서 조금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 행복감을 느끼기 위해서 소비 활동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요. 이제 바이러스가 우리의 삶에 좀 많이 스며들면서 주말이 돼도 우리가 반강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생산적인 활동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는데요. 생산적인 활동이라고 해서 삶에 긍정적인 자극을 주지 못한다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번 주말에도 미존과 함께 긍정적인 자극을 많이 만들어 가시는 건강한 미존 패밀리 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방송 내용은요, 미국 기업 분석 끝판왕입니다. 최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가장 아껴주시는 컨텐츠인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기업을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종목 역시도 제가 개인적으로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이 기업의 이름은요, G스케일러인데 보시는 것처럼 제 포트폴리오에서 한 2%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투자 금액은 4,000달러가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수익률 역시도 23%가 넘어가기 때문에 저로서는 굉장히 좀 기분 좋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미존의 그 트레이드 마크라고 할 수 있는 편파 방송이 오늘도 예정이 돼 있고요. 거기에 또 장기적인 낙관론을 좀 주의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얘기는 뭐냐면요, 간혹가다 댓글을 읽어보면 어제 추천하셔서 샀는데 오늘 떨어졌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한 1, 2년 정도는 주가가 떨어져도 끄떡없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따라서 미존 채널을 보시면서 종목을 선택하신다면 저랑 비슷한 마인드셋이 없으시면 굉장히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스킬즈처럼 50% 정도 떨어지면 저도 굉장히 힘들죠.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매수한 종목이 뭐 20%, 30% 떨어졌다고 해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이런 스타일은 아닙니다. 따라서 저처럼 성장주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투자 성향이나 여러분들의 투자 목표 그리고 투자 기간 같은 거를 잘 감안하셔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셔야겠다, 이러한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8월 21일 토요일 방송 제목은요, 미국 기업 분석 끝판왕 원격 근무 내가 지킨다 G스케일러입니다. 오늘 미준 이야기는요, 첫 번째로 G스케일을 아시나요? 아마도 G스케일러라는 기업에 대해서 들어만 보셨을 뿐 자세히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이번에 영상을 만들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공부할 기회가 있었고요. 자, 두 번째로 G스케일러의 투자 매력과 리스크를 제가 나름대로 정리해 봤습니다. 세 번째 순서에서는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시는 부분이죠. 2026년이 되면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예상 주가를 함께 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역시 Catch Me If You Want로 오늘의 방송 역시도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말도요, 여러분들께 생산적인 의미를 드릴 수 있도록 오늘의 방송 열심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준의 오늘의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최근 들어서 미준을 새롭게 구독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그리고 환영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구독 아직 안 하셨으면 꼭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과 제가 함께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 첫 번째 챕터로 바로 들어갑니다. G스케일러를 아시나요? 자, G스케일러라는 기업에 대해서 제가 이번에 방송을 준비하면서 많이 좀 공부를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IT 쪽에 굉장히 젬병이거든요. 따라서 제가 전해드리는 내용이 조금은 정확성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고요. 하지만 장점이 하나 있다면 저 역시도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제 설명이 쉬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한 면을 감안하시면서 이 부분을 같이 봐주셨으면 하고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자료는요, Corporate IR 프레젠테이션에서 가져왔습니다. 2021년 5월에 있었던 인베스터 릴레이션 프레젠테이션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가장 먼저 G스케일러라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미션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션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기업들과 사용자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공간을 형성한다.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클라우드상의 사이버 보안을 위해서 태어난 기업입니다. 따라서 클라우드에 완전히 100% 적합화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창립된 지는 좀 시간이 지났습니다. 2007년에 창립된 기업이고요. 하지만 상장은 2018년에 됐기 때문에 상장한 지 한 3년 정도 되는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G스케일러라는 기업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부분을 살펴보시고 나면 G스케일러가 왜 필요하고 이 G스케일러라는 기업이 왜 성장하고 있구나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실 수가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MS 오피스 365가 있잖아요. 최근 들어서 이제 구독 모델로 바뀐 거죠. 예전에는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사서 내 컴퓨터에 깔아서 이용을 하던 그런 프로그램이죠. 그런데 이런 MS 오피스 365를 비롯한 많은 소프트웨어들이요, 이제 클라우드 구독 모델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우리가 SaaS라고 부르거든요. 소프트웨어 as a service라고 부르는 건데, 뭐 예를 들어서 줌이라든지 아니면은 드랍박스라든지 세일즈포스라든지 최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많이 접하신 그 소프트웨어 기업 이름은요, 다 SaaS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유는요, 구독 모델을 가지고 접근하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많이 생겨났다. 자, 두 번째는요, 데이터가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예전에 온프레미스라는 것은 이제 기업 내에 있는 서버를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흔히 이제 데이터 센터라고 얘기하는데, 이 기업 안에 있는 서버가 과부하가 걸릴 가능성이 높죠. 따라서 서버의 크기를 계속 넓힐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비용이 자연스럽게 증가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 들어서 원격 근무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잖아요. 따라서 사이버 보안의 중대성이 굉장히 좀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시대적인 배경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결과적으로 기업 내부에 있었던 서버, 즉 데이터 센터를 클라우드로 옮겨가는 추세는 지금 굉장히 좀 트렌디하다. 많은 기업들이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시대적인 추세에 맞춰서 지금 등장하고 있는 기업, 그리고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 G스케일러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지금 클라우드로 전향하는 추세에 있다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클라우드로 전향하는 것과 지금 사이버 보안의 방식에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자, 과거에는요, 대부분의 워크 애플리케이션이 기업 내 서버에 저장돼 있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기업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를 직접 구매를 했잖아요. 그리고 기업이 가지고 있는 서버에 깔았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직원들 역시도 기업 내에서 근무를 하는 것이 지배적이었죠. 원격 근무가 별로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럴 때는 문제가 되지 않았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원격 근무가 도입되고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잖아요. 따라서 대부분의 직원들이 원격 근무를 할 때 필요한 것이 VPN이라는 그러한 툴을 통해서 네트워크에 접속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VPN은 연결하기 전에 사용자를 검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누구나 쉽게 통과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 뭐냐면, 연결이 된 이후에요, 만약에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나 모바일폰이라든지 이런 기기에 악성 코드가 있다면 이 악성 코드가 방화벽을 쉽게 침투해서요, 시스템 안까지 들어올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커다란 문제점이 있는 거죠, 보안상으로. 자, 그런데 설사 VPN이 그 보안의 기능을 성공적으로 수행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문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외부에서 기업 네트워크에 들어가서 그 기업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시 클라우드로 가서 또 클라우드에서 다시 기업으로 돌아오고 다시 또 그 기업의 서버에서 내가 근무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우리 집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이러한 그 과정이 너무나 많은 그 네트워크에 겹겹이 쌓여진 방어 장치를 지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VPN에 과다 트래픽이 걸릴 수도 있는 거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요, 임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역할, 그리고 그 타이틀에 따라서 권한이 굉장히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런데 권한별로 또 보안을 다시 설정해야 되는데 굉장히 좀 복잡해진다는 문제가 있는 거죠. 거기에 이렇게 VPN과 같은 방어 장치를 철저하게 구축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러한 그 단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대강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안을 느슨히 하다가 데이터를 손실한다든지 아니면 바이러스의 피해를 입는 기업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타난 것이 이제 G스케일러의 클라우드 방식인데요. 자, 그러면 G스케일러는 어떠한 방식으로 사이버 보안을 유지해 주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지로 트러스트라는 말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G스케일러 그러면 지로 트러스트가 나옵니다. 지로 트러스트는요, 아무도 믿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따라서 적절한 인증 절차가 없다면 누구도 통과할 수 없게끔 이렇게 차단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데이터의 손실이나 사이버 공격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자, 기업의 서버의 보안을요, 예전에는 게이트웨이라든지 VPN에 우리가 의지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더 이상 G스케일러를 이용하게 되면 이러한 보안 장치에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클라우드 시스템 내 모든 솔루션을 다 제공하고 있다. G스케일러가 가지고 있는 클라우드에 들어가서 작업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별도의 장비를 살 필요가 없어집니다. 자, 그리고 사용자는 기업의 서버에 접근하지 않고요, 바로 G스케일러의 클라우드 상에서 애플리케이션에 직접 연결을 한다. 따라서 서버에 연결하는 것이 아니고 애플리케이션에 연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안전하고 굉장히 빠르게 연결이 된다는 장점이 생기게 되는 거고요. 자, 정리를 해보면 이러한 절차를 따르게 되면 비용이 절감된다. 왜냐하면 VPN, Firewall, 그 다음에 SWG 이런 하드웨어에 투자하는 비용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거기에 오퍼레이션도 굉장히 간소화될 수 있고 원격 근무에 굉장히 적합화되어 있는 이러한 보안 시스템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보신 것처럼요, G스케일러라는 기업은 클라우드 그리고 원격 근무라는 시대적 트렌드에 굉장히 좀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엄청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G스케일러의 성장세를 우리가 숫자를 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보여드릴 수 있는 부분은요, 고객사의 수입니다. 현재 5,000개 이상의 기업이 이용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5,000개 기업 중에서 굉장히 커다란 기업이 많다고 하죠. 자, 포브지가 선정한 글로벌 2,000 기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대규모의 기업 2,000개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 500곳 이상이 고객사다. 굉장히 좀 그 커다란 고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런 업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로 사용 중인 라이선스, 사용자의 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총 2천만 개 이상을 지금 이미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NPS 스코어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스코어죠. 넷 프로모터 스코어라고 해서 고객이 얼마나 자신이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나 제품을 다른 사람한테 추천해줄 의사가 있는지 요거를 측정해 보는 건데요. 76점이라는 엄청난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스의 기업 평균이 3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좀 만족도가 높은 그런 기업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전 세계 곳곳에요, 150개 이상의 데이터 센터를 확보하고 있다 합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G스케일러를 이용하는 고객사들은요, G스케일러가 구축해 놓은 그 클라우드 상으로 옮겨서 거기서 작업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데이터 센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지금 150개 이상이 이미 확보가 돼 있다. 따라서 굉장히 스케일이 많이 확보가 돼 있다는 거죠. 자, 하루 평균의 접속 요청이요, 무려 1160억 건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엄청나게 많은 그 접속이 지금 요청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일일 평균 70억 건 정도의 보안 사고를 방지하고 있다. 따라서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스 기업들은요, 대부분 다 하나의 공통적인 그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글로벌 진출이 굉장히 용이합니다. G스케일러도 마찬가지로 사스의 일종이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그 진출 모습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G스케일러는요, 전 세계 185개국에 이미 진출을 해서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좀 성장세가 빠르죠. 자, 두 번째로 전체 매출 중에서요, 아메리카 대륙에서 기여되는 매출은 51%로 굉장히 좀 많이 줄어든 상태고요. EMEA라는 게 있죠. 유럽하고 미드리스트, 중동이죠.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에서 기여되는 매출이 38%나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좀 빠른 추세로 성장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아시아 퍼시픽 같은 경우는 11% 정도에 머물고 있지만 계속해서 성장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또한 굉장히 좀 규모가 큰 세일즈 전단팀을 이미 구성했다고 합니다. 조금 이따가 보시겠지만 세일즈 앤 마케팅에 굉장히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G스케일러거든요. 따라서 향후에도 이 G스케일러의 글로벌의 확장 모습은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슬라이드에서는요, G스케일러가 최근에 발표한 어닝 실적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Q3라고 써 있는데요. 회계 3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상은 4월부터 6월에 2분기를 얘기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나와 있는 수치는 매출인데요. 매출이 지난해에 비해서 60%나 성장을 하는 굉장히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수치는 빌링즈라고 나와 있는데, 매출과 빌링즈를 좀 구분을 해야 되는데요. G스케일러는 대표적인 구독 모델을 가지고 있죠. 구독 모델이라는 것은 이제 고객사가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이렇게 좀 그 기간별로 계약을 할 거 아니에요. 아니면 계약 연장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렇게 되면 그 결제는 1년치 아니면 2년치가 한꺼번에 될 텐데요. 이럴 때 받아들이는 금액을 빌링즈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결제가 1년치가 들어왔다 하더라도 매출을 잡을 때는 그 1년치의 그 결제 금액을 12로 나누어서 매달 포스팅을 하게 되거든요. 따라서 매출과 빌링즈는 조금 차이가 날 수가 있겠죠.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빌링스는 지난해에 비해서 71% 성장했잖아요. 따라서 매출보다 빌링스의 성장세가 더 좋다는 것은 미래에 매출이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음은 논갭 그로스 프로핏입니다. 62%나 성장을 했다고 나오잖아요. 매출 성장세보다 오히려 좋죠. 이 얘기는 이제 수익률이 향상되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deferred revenue라고 나오는데요. 미래의 매출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빌링스는 지금 1년 단위, 2년 단위로 계약을 따내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한 달치만 포스팅을 하고 나머지 11개월은 발란시트에다가 놔두거든요. 그런 걸 이제 deferred revenue라 그럽니다. 향후에 이제 미래 매출이 들어오게 되겠죠. 이러한 매출도 역시 65%가 성장했다. 따라서 현재 매출보다 미래의 매출이 성장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 굉장히 좋은 실적을 이번 어닝에 발표를 해줬습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 챕터로 넘어가서요. G스케일러의 투자 매력 그리고 리스크를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G스케일러의 첫 번째 투자 매력은요. 제가 4차 산업혁명의 청바지라고 소제목을 적어봤습니다. 자, 예전에 미국 서부로 많은 사람들이 금을 캐기 위해서 달려갔었잖아요. 그때 이제 금광을 노리는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청바지를 판매하면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전한 기업이 있죠. 바로 리바이스인데요. 마찬가지로 G스케일러 역시도 4차 산업혁명이 지금 가속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청바지를 파는 기업처럼 많은 성장을 이뤄낼 수 있다. 이러한 의미로 한번 이런 소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자, 일단 5G 그리고 사물 인터넷이 최근 들어서 이제 보급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엣지 컴퓨팅의 보안이 필요성이 증가가 될 겁니다. 엣지 컴퓨팅이라는 것은 그 중앙 집권이 아니고 분산되어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각 사물이 인터넷을 이용하면서 데이터를 보호해야 될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G스케일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라고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두 번째로 클라우드 상에서의 작업이 증가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요. 애플리케이션 간의 협업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뭐 단편적인 예가 줌이 될 것 같은데 줌을 우리가 통해서 이제 화상 회의를 할 때 여러 가지 다른 소프트웨어를 초대를 해서 바로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렇게 클라우드 상에서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을 동시에 사용하면서 조금 복잡해지는데 이럴 때 보안을 담당해 줄 수 있는 역할을 G스케일러가 할 수 있다. 자, 또한 코비드의 장기화가 되고 있으면서 원격 근무라는 새로운 트렌드가 굉장히 정착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G스케일러야말로 원격 근무가 일상화되면 될수록 최대의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러한 주식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SaaS 프로그램이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인터넷에 안전하고 빠른 접근이 필요해지기 때문에 G스케일러라는 기업의 역할은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G스케일러라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투자 매력은요, 바로 시장의 잠재력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사이버 보안 시장의 규모가 엄청납니다. 2027년이 되면요, 무려 4천억 달러 이상 되는 규모를 가질 것으로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 의미는 뭐냐면 앞으로 한 6년, 7년 동안 15% 이상의 그 꾸준한 연평균 성장률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계속해서 시장이 커지고 있다면, 만약에 G스케일러라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시장의 점유율만 유지할 수 있다면 마찬가지로 성장을 지속적으로 이뤄낼 수 있다는 반증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앞에서요, 사이버 보안 시장의 규모가 한 2027년이 되면 4천억 달러 이상으로 급격하게 성장할 것이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잠재력이 있는 사이버 보안 시장에서 G스케일러가 자체적으로 타겟으로 삼고 있는 시장의 규모를 다시 한번 볼 텐데요.
G스케일러는 자체적으로 타겟 시장의 규모를 약 720억 달러 정도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이 720억 달러라는 수치가 어떻게 나왔는지 계산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사용자의 수를 보면 3억 3,500만 명 정도를 타겟으로 하고 있고요. 사용자당 한 145달러 정도의 책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한 490억 달러 정도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워크로드입니다. 자, 일에 관련돼서 보면 한 건수당 155달러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건수가 지금 150밀리언이니까 1억 5천만 건을 예상하고 있죠. 따라서 두 수치를 합치면 720억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장기적으로 봐서는요, 사물 인터넷의 보급이 확장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물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물마다 또 보안 문제가 제기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서비스able 워크로드가 현저하게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그것이 첫 번째 호재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서비스able 유저, 사용자 수 역시도요, 아직까지 사이버 보안에 투자를 못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시장은 조금 그 규모가 되는 기업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나중에 가면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 역시도 사이버 보안에 소화할 수 없는 그러한 시대가 다가올 텐데, 그렇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서비스able 유저의 수도 이보다 훨씬 더 규모가 커질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G스케일러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투자 매력은요, 굉장히 폭넓은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GR라는 게 있습니다. ZIA가 있는데 사이버 공격을 막아내고 데이터의 유출을 방지한다. 자, 두 번째로 대표적인 그 상품이 ZPA가 있습니다. 접근 권한을 통제 관리하면서 기업의 데이터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을 보호한다고 나와 있고요. 자,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이 활성화되지는 않았지만 ZCP 그리고 ZDX도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ZCP라는 것은요, 보안 범위를 퍼블릭 클라우드상까지 확대해서 지켜준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ZDX 같은 경우는 우리 사용자가 사용하는 모든 IT 기기 그리고 기업의 네트워크까지 완전히 다 커버를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의 폭넓은 보안 서비스를 가지고 있으면 어떠한 점이 좋냐면요, 업셀링의 기회가 창출된다는 거죠. 자, G스케일러는요, 지금 자체적으로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있냐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존의 고객들이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한 6배까지 업셀링을 올릴 수가 있다. 그 얘기는 이제 기존의 그 고객들이 기여하는 매출이 6배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자체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역시도 그 고객의 수가 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성장을 거듭할 수 있는 하나의 잠재력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G스케일러의 그 투자 매력은 경쟁력입니다. 자, 소프트웨어의 경쟁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차트가 있는데요. 가트너라는 기업에서 컨설팅 회사죠. 여기에서 이제 해마다 각 소프트웨어 그 분야의 기업들의 그 등수를 매겨줍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미래의 그 비전이 높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실행력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표를 보시면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이 분야는 뭐냐면요, 엔드포인트 프로텍션 사이버 보안입니다. 엔드포인트 프로텍션이라는 것은 예전에 우리가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를 공부할 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모바일폰이라든지 랩탑이라든지 아이패드라든지 뭐 컴퓨터라든지 이러한 그 기기들을 엔드포인트라고 부르거든요. 따라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라는 보안 업체는 우리가 사용하는 장비까지 직접 찾아와서 차단을 한다. 그러니까 악성 코드라든지 아니면 바이러스 같은 것을, 그러니까 서버 오기 전에 이미 다 검사를 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라는 기업은 2021년 5월에 발표된 그 가트너의 내용에 의하면 지금 엔드포인트 프로텍션에 있어서는 가장 최고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G스케일을 살펴볼 텐데요. G스케일의 경쟁력은 엄청납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차트는요, 어떠한 기업들을 모아놨냐면 Secure Web Gateway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ecure Web Gateway라는 것은 이제 네트워크에 접근하기 위한 그 게이트웨이, 통로를 차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잖아요. 통로를 차단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기업이 바로 G스케일러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10년 연속으로 지금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현재로서는 경쟁 업체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면에서 G스케일러의 경쟁력 또한 굉장히 좀 우리가 크게 살만하다, 하나의 커다란 투자의 매력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경쟁력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이 G스케일러이기 때문에요. 고객의 만족도는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NPS 스코어가 나와 있는데요. 무려 76점이 나오고 있죠. 사스 기업들의 평균이 30이니까요. 거의 뭐 군계 일학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고객의 만족도가 높게 되면 당연히 달러 베이스드 NRR이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NRR 제가 몇 번 설명드렸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Net Retention Rate이죠. 지난해 우리 기업을 이용하던 기존의 고객들이 올해 들어서 얼마나 많은 매출을 기여하고 있는가를 수치로 표현하는 건데요. 126%가 나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작년과 올해 똑같이 머무르고 있는 고객들이 지금 그 매출 기여도가 26%가 올라갔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더 많은 서비스를 이용한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객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이렇게 달러 베이스드 NR이 높게 나올 수밖에 없다. 이 부분도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G스케일러의 투자 매력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역시 지속적인 성장세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실 수 있는 것처럼요. 왼쪽에는 일단 연도별 성장 추세가 나와 있는데요. 2018년에는 51% 정도 성장을 했고요. 2019년에는 59%, 그리고 2020년에 들어서는 42%의 성장 추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2020년에 들어서 성장 추세가 조금 감소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걱정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인해서 많은 기업들이 어느 정도 이제 프로젝트를 줄이고 좀 비용을 감소시키는 이런 시기였죠. 따라서 조금은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2021년에 들어서 지금 추세를 보시면 다시 회복을 할 뿐만이 아니라 성장이 다시 가속화되고 있죠. 분기별로 보시면 성장세가 최근 들어서 가장 좋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G스케일러라는 기업은요,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장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G스케일러는 이렇게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할 뿐만이 아니라 지속적인 투자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세 가지 정도의 비용을 살펴볼 텐데요. 가장 위에 있는 비용은 COGS라고 부르는 것인데 Cost of Goods Sold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가 매출이 먼저 발생하고요. 매출을 만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직접 비용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이 바로 Cost of Goods Sold입니다. 자, 이 부분이 지금 보시면 22%, 20%, 18%, 20% 꾸준히 좀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두 번째 비용은 Sales and Marketing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좀 많은 비용을 사용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행인 것은 조금 하향 추세에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 전체 매출 중에 50% 가까운 금액을 세일즈 앤 마케팅에 붓고 있다는 것은 일단 고객을 확보하고 보자. 이러한 전략인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 R&D가 나와 있죠. 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 개발 비용인데요. 2019년 그리고 2020년에요. 전체 매출에서 한 15% 정도를 R&D에 투자하고 있다. 굉장히 좀 많은 금액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G스케일러라는 기업은요. 세일즈 앤 마케팅 그리고 연구 개발비에 엄청난 금액을 아직까지도 쏟아붓고 있잖아요. 전체 매출에서 뭐 60% 넘는 금액을 아직까지는 이쪽에 투여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면요. 요 세일즈 앤 마케팅 그리고 R&D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관리가 가능하다. 줄여들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건강한 순이익률을 가까운 미래에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G스케일러의 발란스 쉿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유동 비율부터 보시겠습니다. Current Ratio죠. Current Asset을 Current Liability로 나누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3.02가 나오는데요. 이 얘기는 뭐냐면 1년 내에 갚아야 되는 유동성 부채에 비해서 1년 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성 자산이 3배 이상 많다는 거죠. 따라서 굉장히 현금성 자산이 넘쳐나는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조금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총 자산 중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해 봤는데요. 총 부채가 1.55, 그런데 자산이 2.06이기 때문에 나누어 보면 75%가 나옵니다. 따라서 얼뜻 봐서는 조금 위험해 보이잖아요.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괜찮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유동성 자산이 1.7이나 되기 때문에 총 부채보다도 오히려 현금성 자산이 많은 거잖아요. 그리고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Deferred Revenue입니다. Deferred Revenue라는 것은 이미 계약을 체결했는데 구독 모델이기 때문에 그 매출을 나중에 연기해서 포스팅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미래 매출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미래 매출이 지금 445가 됩니다. 445 밀리언을 미래 매출로 지금 부채로 잡아놓은 거거든요. 따라서 이 부분을 제외하고 나면 토탈 그 라이빌리티가 굉장히 많이 줄어든다. 따라서 미래 매출이 포함된 그런 부채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G스케일러라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투자의 매력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정말 많은 투자 매력이 있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안해야 되는 투자의 리스크는 존재하겠죠. 자, G스케일러에 투자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고려해야 할 첫 번째 투자 리스크는요, 바로 가격입니다. 너무나 비싼 주식입니다. 지금 현재 PS 레이시오가 55배가 나오거든요. 1년간 만들어낸 매출에 비해서 지금 시가총액이 55배나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요, 55배라는 PS 레이시오는 절대 유지할 수 없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투자 리스크는 테이퍼링 그리고 금리 상승입니다. 자, 우리 가까운 미래에 테이퍼링 소식이 들려올 테고 또 금리 상승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잖아요. 이렇게 테이퍼링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금리 상승이 실제로 나타나게 되면 성장주에 많은 타격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G스케일러 같은 대표적인 성장주에는 지금 타이밍상 조금 어려운 시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투자 리스크는요, 클라우드 모델 자체의 성장률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현재는 클라우드라는 그 모델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하지만 이러한 클라우드의 성장이 계속해서 지속될 거라는 보장은 사실 없는 거죠. 새로운 모델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또한 클라우드가 더 이상 안전하지 않게 될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여러 번의 뭐 보안 사고가 생긴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요. 따라서 앞으로 클라우드라는 그 모델 자체가 성장할 수 있느냐가 하나의 관건이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챕터에서는요, G스케일러의 2026년 예상 주가를 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주원의 예상 주가 산정 방식은 두 가지가 있잖아요. 가치주, 우량주, 그리고 성장주 모델이 있습니다. G스케일러는요, 지난 분기에도 적자를 기록한 기업입니다. 따라서 성장주 모델을 이용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 얘기는 2026년 G스케일러의 예상 주가를 계산하는 공식은요, 레비뉴 퍼 시어 곱하기 프라이스 투 세일즈 레이시오가 되겠죠. 자, 여기서 레비뉴 퍼 시어는 2026년 예상치가 필요하고요. 프라이스 투 세일즈 레이시오는 2026년이 됐을 때 과연 투자자들은 어느 정도의 프리미엄을 감당하면서 G스케일러에 투자를 할 것인가, 여기에 예상치가 필요합니다. 자, 먼저 레비뉴 퍼 시어 2026년 예상치를 함께 계산해 볼 텐데요. 레비뉴 퍼 시어라는 것은 매출을 쉐어, 그 주식의 개수로 나누는 거잖아요. 따라서 먼저 2026년이 됐을 때 G스케일러가 만들어낼 수 있는 매출의 예상치가 필요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전문가들의 예상치의 평균은 지금 2.93 빌리언이 나와 있습니다. 2026년이 됐을 때 말이죠. 자, 그리고 이제는 쉐어 수가 필요하죠. 전체 발행되어 있는 주식의 개수는요, 현재 발행 주식의 개수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36.99 밀리언이 나와 있고요. 자, 그렇게 되면 예상 매출을 발행되어 있는 주식의 개수로 나눠 보니까요, 2026년이 됐을 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레비뉴 퍼 시어는 21.39달러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21.39달러를 우리가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가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예상 매출이 정확한지를 보면 되겠죠. 자,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뭐냐면 컨센서스 레비뉴, G스케일러의 매출 컨센서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상향 조정되는지 아니면 오히려 떨어지는지를 보는 겁니다. 자, 이 표에서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것처럼 지금까지 과거 한 3년 동안요, 그 G스케일러의 매출 예상치는 꾸준히 우상향 해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 얘기는 뭐냐면 2026년 예상 매출을 기준으로 산정했을 때 이 예상 주가는 달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우리가 가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는 2026년 RPS가 21.39달러라는 것을 살펴봤죠. 자, 이번에는 PS 레이시오가 필요한데요. 2026년이 됐을 때 과연 투자자들은 어느 정도의 프리미엄을 감당할런지 우리가 예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일단 과거의 모습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과거의 모습을 보니까 G스케일러의 PS 레이시오가 가장 낮게 떨어졌을 때는 13.96까지 떨어진 적이 있고요. 가장 많이 올라갔을 때는 56.07까지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중간치는 한 28배 정도 가 될 것 같고요. 현재 PS 레이시오는 굉장히 높다고 말씀을 드렸죠. 54.99, 55배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G스케일러랑 비슷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 다른 기업을 한번 벤치마킹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PS 레이시오는 52.58. 자, 펠로 엘토라는 보안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은 8.86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클라우드 플레어는 69.02니까 오히려 G스케일러보다 비싼 주식이죠. 자, 포티넷이라는 보안 업체는요, 17.01 정도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서요, 세 가지 정도의 예상 주가 시나리오를 만들어 봤는데요. 가장 먼저 첫 번째 시나리오는 현재 수준의 프리미엄 54.99를 만약에 유지할 수 있다면
2026년에 예상 주가는 어떻게 되는지 계산을 해봤습니다. 자, 21.39는 지금 세 가지 시나리오 모두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 같고요. 자, 프리미엄을 54.99로 맞추게 되면 예상 주가가 1176달러가 나옵니다. 그 얘기는 현재 주가 246.4에서 377% 정도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로 역대 평균 수준의 프리미엄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 얘기는 28.06으로 지금 프리미엄이 낮아진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되면 600달러가 나오는데 이 수치도 괜찮습니다. 자, 246에서 600까지 오르게 되면 앞으로 한 5년 만에 144% 정도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포티넷처럼 17배 정도에 머무르게 된다면 그냥 굉장히 많이 프리미엄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예상 주가는 364가 나오고요. 현재 주가에 비해서 48% 정도 상승하게 된다. 한 5년 동안 50%밖에 성장을 못하면 굉장히 좀 실망스러운 모습이 되겠죠. 자, 여기에서 제가 바라보는 모습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5배는 장기적으로 유지는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만약에 꾸준하게 성장하는 모습을 지속한다면 아마도 평균 수준 한 28배 정도는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앞으로 5년 내에 한 144% 정도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줄 그런 기업이 G스퀘어라고 저는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방송도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자, Catch Me If You Want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Catch Me If You Want에서도요, 제가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은 4가지의 메시지가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 메시지는 원격 근무 그리고 클라우드라는 시대적 트렌드를 믿는다면 투자할 수 있는 좋은 종목이 G스케일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PS 레이시오 55배는 너무나 높은 수치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이러한 프리미엄이 유지될 거라고 기대는 하지 말아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의미는 뭐냐면 장기적으로 계속 적립 투자하는 방법밖에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한 주를 사고요. 다음 주에 또 한 주, 그 다음 주에 또 한 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모아나갈 만한 그러한 건강한 투자 방식이 가장 어울리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로요. 테이퍼링 소식 그리고 금리 인상 시기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때 만약에 우리가 좀 금액을 확보하고 있다가 한꺼번에 좀 많이 매수를 한다면 좋은 수익률을 낼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테이퍼링이 다가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시기가 오면 매수할 종목을 리스트를 좀 만들어 놓으시고요. 그 리스트에 포함할 만한 종목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메시지는요. 미즈운의 네트워크 효과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아마도 IP 전문가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고견 그리고 인사이트를 공유해 주신다면 많은 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IT 쪽에는 조금 아는 것이 없어서요. 여러분들의 도움이 간절하게 필요하니까 혹시나 이 G스케일러를 직접 사용하시거나 좀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하실 수 있는 분들께서는 조금 귀찮으시더라도 여러분들의 인사이트를 꼭 나누어 주셨으면 합니다. 자, 내일은 일요일이죠. 일요일 날은 어떠한 방송을 보내드릴 예정이냐면요. 미국 주식 분석 끝판왕을 준비해봤습니다. 자, 이번 미국 주식 분석 끝판왕은 어떠한 섹터를 가지고 진행할까 고민을 하다가요. 지난주에 제가 그 설문조사를 했을 때 2위를 차지한 섹터가 전기차 관련 기업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내일은요. 전기차 관련 기업을 한 9개, 10개 정도 초대해서 과연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비교 분석하는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찾아와 주셨으면 합니다. 자, 남아있는 토요일 즐거운 마음으로 마무리하시고요. 저는 내일 조금 더 알찬 방송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